일단 데이터 마이닝의 기술 요소. 데이터 마이닝의 기술 요소니까 뭐에 대해서 정의를 적어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정의를 적어야지. 패턴 찾기, 패턴 찾기. 패턴 찾기. 네. 패턴 찾기란 용어보다는 목적 같은 걸 좀 더 정리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 마이닝 한마디로 하는 걸 패턴 찾는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뭐하잖아요. 패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시그니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 더 이런 것들 용어로 많이 쓰죠. 근데 패턴을 찾는 의도도 모르겠고,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을 왜 할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찾고 모형화하고 의사결정이. 그럼 차라리 패턴 모형화, 뭐 데이터 모형화, 뭐 아니면 스마트 데이터 추출, 뭐 이런 쪽, 기업의 의사결정, 어, 그렇죠? 뭐 이런 거. 의사결정 지원, 좀 이렇게, 이게 데이터 마이닝 한마디로 표현할 만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예, 리드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닝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 근데 아직 좋은 분들이 어딘지 헷갈리시죠?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찾고 모형화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분석 기법 및 절차. 참 다 좋은데, 키워드는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쓸만한 키워드가 여기 없어요. 그렇죠. 목적만 있는 거잖아요. 패턴도 찾고, 모형화도 하고, 의사결정에 활용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다 목적만 있죠.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활용해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강의했을 때 기술 요소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자연어 처리 프로세스 같은 NLP 같은 거 적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통계도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회귀 분석도 쓰셨고 의사결정도 쓰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몇 개 넣어주시면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는 분석 및 절차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의를 만드는 방법은 목적과 키워드 3개 꼭,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 요것만 기억하실 수 있는 걸로 내가 이해하면 돼요. 아,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거 하는데 뭐 어떤 거 쓰지? 그래서 얘는 종교로가 뭐지? 이거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막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제발. 공부하시면 네, 일주일에 진짜 5개밖에 토픽 못 봐요. 5개도 쉽지 않아요. 한 3개 보고 숙제하다 보면 일주일 끝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미친 듯이 공부하시면서 몇 번 하다 보면, 벌써 하루가 끝났어. 아, 씨, 내일 가서 이거 어떻게 쓰지? 막 이런 마음들,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오늘 오기 싫다. 아, 쓸 말 없는데. 그러다가 한 주 막 일 바빠갖고 놓치면, 아, 가기 싫어. 나 공부 한 주 하나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매주 반복할 여러분들 패턴인데, 그렇죠? 못 하셨어도 와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못 하시고 셀트 못 올리셨어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것도 써야 돼요. 그러면 작정하고 말을 만들어서라도 써야죠. 왜 일주일 동안 공부는 어쨌든 뭐 하루 같은 이틀이든 제일 기억 남는 걸로 선택하셔서 일단 문제를 잡고 그거 한 페이지 만드는 걸 연습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어차피 100% 기억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피드백하면서 그 100% 외웠던 거를 다 이제 깔 거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럼 바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틀린 거 그대로 자꾸 또 써서 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외워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멘토분들이 와셔서 또 피드백을 또 해드릴 텐데 이미 저한테 피드백을 받은 걸 그대로 써내봐야 똑같은 피드백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단락에다가 본문을 써야 한다. 그쵸? 3단락은 2단락 이후에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 2단락이 너무 짧아요. 왜 짧아졌어요? 도식이 없어요. 가, 나로 나눠서 도식 하나, 표 하나. 제가 분명히 한 세트는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식이 어디로 갔어요? 3단락으로 갔죠. 3단락은 추가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물어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기만 물어본 내용인 거죠. 근데 기술 요소 물어봤는데 기술 요소 님 5줄 쓰고 네 줄 쓰고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없어요. 그 정의 쓰고 요만큼 썼으니까 요렇게 쓰시면 그리고 어쨌든 한 페이지는 채웠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 페이지는 채웠어요. 이 정도 쓰시면 이제 3점 정도 나갈 거예요. 3점, 4점, 네, 3점. 키워드가 너무 좋아. 그럼 이제 10점이 되는 거죠. 합격 점수는 16점인데. 그래도 10점은 받아요. 왜? 쓰긴 쓰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 뭐가 틀렸냐? 리드문은 해당 토픽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이 단락은 본문 내용으로 본문 본문 내용 이름도 물어본 내용 문제로 작성합니다. 이 단락은 도식 더하기 표로 작성. 도식 6줄, 목차 한 줄, 다 목차 한 줄, 도식 6줄, 나 목차 한 줄, 표 7줄, 키워드 6개. 지금 3단락은 추가 단락. 물어본 내용이 아닌 것.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 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음. 초반에 키워드가 세 개밖에 안 외웠는데요. 라고 이제 하시면 이제 두 줄씩 적으세요. 그럼 키워드 하나에 두 줄씩. 키워드 하나에 두 줄씩 적으세요. 가운데다가 여기다 회귀 분석, 연관 규칙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 개라도 적으세요. 그래서 이 전체 분량을 늘리셔야 돼요. 일단은 단점은 이렇게 하시면 여기 쓸 내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래서 한 키워드 4개 정도를 어떻게든 우겨 넣으시고 그룹핑 2개로 일단 초반에는 나중에는 한 줄에 하나씩 적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페이지는 만드셔야 되는데 키워드가 부족하시다면 두 줄에 한 키워드 하나씩 적으셔도 돼요. 의사 결정 나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하나 하면 8줄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2대 3대 5라고 그랬는데 거의 2대 2.5 대 5.5 정도 수준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 정도 조금 더 들어오면 좋겠고요. 여기부터 들어왔으니까 약간 맞을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 한 글자 정도는 더 들어오면 좋겠고 글씨가 좀 많아요. 셋, 여섯, 아홉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8글자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고 했죠. 왜 이렇게 됐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를 좀 더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씨를 키우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줄어들 거예요. 유사도를 활용한 유사도 활용 데이터 그룹화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이런 글자도 빼도 된단 말이죠. 네. 여기도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기반 이 정도만 해도 되죠. 연관 규칙이라는 거 빼도 연관 패턴 빼도 되죠. 충분히 설명이 되잖아요. 의사결정, 분할 규칙, 예측 트리 모델. 여기는 조금 이걸 갖고 하긴 애매하죠. 분할 저 같으면 말이 늘릴 것 같아요. 분할, 콤마, 분기 기반, 의사결정, 모델, 이 정도로 하셔도 되고, 의사결정 트리 모델, 예측 트리 모델, 뭐 어쨌든, 내용은 쓰기 나으심이니까. 변수, 관계, 이용, 예측 기법,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용,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글씨를 줄여야 돼요. 왜, 그러니까 15분 걸리잖아요. 16분 걸리잖아요. 텍스트가 많으면 절대로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당장 끄집어내는 시간도 많은데 텍스트도 많아? 이거 어떻게 써요? 그렇죠? 절대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네네. 현학에서 이 어, 분석 목적 적용 기법하고 각각의 기법에 대한 개념도를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열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키워드가 적어서 구성도를 그냥 여기다 표에다 다 때려 넣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룹핑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맨 앞으로 빼시고, 가운데다가 구성도를 쓰시고, 이때 구성도는 세 줄 정도로. 표 안에다가 구성도 넣으실 거면 그때는 세 줄 정도로. 그리고 이 예측과 설명을 가와 나로 빼세요. 아, 그렇죠? 같은 표라도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표로, 그러니까 목차로 한 줄 빼면 일단 그룹핑이 된 것처럼 보여서 가독성도 좋아질 뿐더러 이 사람이 더 자세히 안다라는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한 줄 그거 아무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줄이잖아요. 그렇죠? 한 줄 그냥 먹고 저희가 들어갈 수, 이거 페이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한 줄은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차를 빼세요. 이 네 개 갖고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대신 그때 되면 도식에 5를 할당하시면 돼요. 내용에 3을 할당하시면 돼요. 내용은 더 조금 쓰시면 되죠. 설명 부분을 더 간략하게 적고 마세요. 키워드 한두 개 받고. 왜냐면 어차피 세 줄이라서 그래도 한 8자 정도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용보단 설명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텍스트. 여기도 보시면 기술 요소라고 적으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기술 요소여야죠. 그렇죠? 여기가 기술 요소면 여기가 기술 요소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개념도 넣고 싶으셨으면 여기가 기술 요소가 돼야 되는 거죠. 물어본 내용을 표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시험 문제가 지금 물어본 게 기술 요소였기 때문에 기술 요소.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데이터 마이닝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구성 요소, 기술 요소 아무거나 다 쓰실 거잖아요. 그 텍스트가 여기냐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기본은 여기예요. 채점 라인은 여기니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김땡민님, ESG 경영. 조금 키워서. 네. 그렇죠. 환경사회 지배구조 지표의 개념 좋아요. 과거에 한해. 여기는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여기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치? 너무 설명하셨어. 모모에 반해 모모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목적을 쓰는데 너무 많은 텍스트를 할애하셨어요. 키워드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이 성경사회 지배구조가 사실 제일 이거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지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온해근전공 그거잖아요. 온해근전공 경평이. 외우셨어요? 굿. 여긴 키워드 좀 있게 바꿔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고. 지표로 끝난 거 잘하셨고요. 그래서 경영의 흐름도와 구성 요소, 예, 과거와 현재 설명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빈 공간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좀 단점이냐면 이게 공간을 이렇게 빼셨다고 해서 화살표 여기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요 반칸에다 쓰셨다는 게 가장 잘못하신 부분이에요. 글씨는 밖에 글씨나 안에 글씨가 똑같아야 돼요. 이 집 여기도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글씨가 작게 하지 마세요. 글씨를 줄이지 마세요. 다 크게 쓰세요. 크게. 그래서 가치 창출 크게. 여기도 과거, 현재 크게. 그러려면 이 중간에 화살표가 되면 뭐 하겠죠? 웬만하면 라인에 맞춰서 화살표 되도록 한 줄 더 쓰세요, 그냥. 한 줄 더 써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6줄 하라고 했더니 6줄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리다 보니까 7줄 필요하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여기에 맞추고 나면 화살표가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6줄 안에 맞추시던지 안 되면 7줄로 해서 얘가 정확하게 텍스트가 공간을 정확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구성 요소는 네, 구성 요소 환경사회 지배구조 운해 근전공 경평이 텍스트 안 보죠.
밑줄은, 언더라인 쪽 밑줄은 다 그어주세요, 표에. 키워드가 구분되면. 이렇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다 그어주세요. 가로줄은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로 빼지 마셨어야죠. 이거 3으로 빼줘야죠. 3으로 뺐어야죠. 3달러. 다까지 가는 건 없어요. 다까지 가는 건 웬만하면 없어요. 물어본 게 너무 많아서 다까지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는 1교 시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미 여기까지 쓰면서 물어본 내용은 다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3단락이라고 썼어야죠. 추가 단락으로 난 여기 이 비교도 알아. 이게 맞죠.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16분 48초. 아직은 텍스트만 봐서는, 네, 17분 정도 걸릴 양은 아니에요. 텍스트는 이 정도면 지금 딱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느라예요, 이건. 이거는 여러 번 돌리시다 보면 줄어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를 안 썼어야죠. 실제 이제 여기 와서는 안 쓰시면 돼요. 10분 안에 써야 되니까. 못 쓸 거잖아요. 근데 셀트 하실 땐 연습이니까 쓰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 한번 재고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데 시간 한번 재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쓰는데 10분이구나. 근데 여기까지 썼는데 10분이 넘어갔어.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텍스트 글이 맞나? 아직 내가 그림 그린 연습이 좀 덜 됐나? 아니면 아직 암기가 좀 덜 됐나?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근데 1번은 뭐냐면 뭘 줄여서 시간 안에 쓰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줄여야지 시간 안에 쓸 거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분 안에 써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오늘도 이제 10분 안에 쓸 거고 매주 이제 10분 안에 써야 돼요. 어떻게든 10분 안에 써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글씨 크기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텍스트 양도 충분하고 글씨 크기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글씨 크기 유지해 주시고 일단 잘하셨고, 이렇게 쓰시면 일단 6점이죠. 네. 다를, 저렇게 다라고 쓴 거를 인정해 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추가 달러 썼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니까.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점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템플릿을 좀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까지 않아요. 템플릿은 여러분이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거지. 그쵸? 템플릿 못 썼다고 점수를 다 까고 이러진 않아요. 템플릿의 목적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안을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채점자가 채점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템플릿을 연습하는 거지, 템플릿에 매몰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템플릿 해야죠. 초기니까. 나중에 이제 합격하실 때 되면 일부 템플릿을 깨고 가기도 해요. 그건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자신 있으면, 설득할 자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채점한테 어필할 자신 있는 템플릿으로 바꾼 거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6줄, 7줄 이것도 계속, 그쵸? 이거 6줄 하세요. 이것도 페이지 채우기 위한 최소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얘를 4줄 썼다고 잘못했어요. 뭐 10줄 썼다고 잘못했어요. 이런 건 없어요. 공간이 부족하면 10줄 쓸 수도 있고, 정말 좀 쓸 게 없으면 4줄에 쓸 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요. 대신 얘를 4줄에 쓰면 표를 늘려야 돼요. 페이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6줄 쓰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 키워드 하나로 덜 쓰려고. 이해하시죠? 근데 가를 10줄 썼다고 표 내용을 줄이면 안 돼요. 최소는 6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키워드까지 해서 헤더까지 7줄. 표 내용이 도식보다 작으면 안 돼요, 사실. 웬만하면. 분량이. 시간 관리. 이분은 시간 관리 1번. 정의의 키워드 3개. 이것도 지금 사실 가이드지. 정말 죽어도 키워드 3개 안 써진 애들도 있어요, 정의에. 따라서는. 그러면 한 2개 적거나 하나 적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럼 하나라도 정확하게 제일 핵심적인 거 쓰고 밑줄이라도 거서 포인트라도 주셔야죠. 나 여기까지는 알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텍스트 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했어. 약간 이런 식의 어필이 돼야 되는 거.
그때 암기를 좀 더 해주세요. 시간 습니다. 그다음에 카르텔. 디지털 카르텔 전혀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좋아요, 좋아요. 일단 디지털 카르텔을 썼고 문제 답 1, 담합, 소프트웨어 기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 있긴 하네요. 개요를 썼으니까 정의, 대시 해주세요. 기억 간 담합 행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황 행위 좋아요. 그리고 특징인데 일단 시간부터 볼까요, 우리? 오, 11분. 이야, 자, 이분 필력이 좋으시네. 네. 어,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요. 그렇죠? 특징, 가로줄은 해주시면 좋겠고, 극대화 비대칭 속도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이단락에 메커니즘 및 유형인데, 가가 없네요. 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 어디 갔어요? 가에 디지털 카르텔 메커니즘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요게 여기 남으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썼으니까, 나는 위에다 쓰지 마시고, 나가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공간 남은데 이렇게 하고 싶으셨으면 여기다가 간글이라도 이거 설명을 어떤 텍스트를 적어주셔야죠. 그 페이지 넘어가 이제 나중에 1교시는 그러니까 문제마다 한 줄씩 띄는데 문제마다 한 줄씩 띄라고 했다고 여기서 끝났네. 그리고 요거 한 줄 띄는 분 계시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밑에 한 줄 남기고 넘어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간글 한 줄 더 써서 내려야 되는 거죠. 도식을 늘려서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채점자마다 쓰다 말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점수를 많이 까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문제를 완성하지 않고 가면 점수가 까이거든요. 근데 얘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쓰고 넘어갔네. 기억하다가 안 쓰고 넘어갔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남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으로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런 거 쓰시는 분 가끔 있고 화살표 쓰고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같이 채워주시는 걸로. 최악의 경우엔 저는 여기 세 줄까지 써본 적도 있어요. 단글로.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세 줄에는 도저히 안 되고 표 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적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음, 유형별 비교? 목차가 잘못됐죠. 유형 설명이 되겠죠, 차라리. 비교를 하셨다는 얘기는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비교는 좌우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를 쓰실 거라면. 근데 물어본 내용에 비교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물어보지 않았으면 비교를 쓰고 싶으시면 얘는 3단락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2단락에는 그러면 알고리즘의 종류가 쓰던가 딴 걸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유형을 쓰실 거면 유형 합의 형태라고 이미 여기다 쓰셨으면 디지털 카르텔 합의 형태 설명 이렇게 쓰셨어야죠. 상세 설명 그래놓고 여기다가 그 내용을 쓰시는 게 좋겠죠. 비교란 텍스트는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키워드 4개 갖고는 안 돼요. 6줄이 안 나오잖아요. 최소 6줄이라고 했어요, 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줄로 늘리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음, 사실 얘가 유형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합의 형태를 쓰고 주체를 쓴 거죠. 요거랑 요거는 다 설명이에요, 결국. 다 설명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쓴 내용이 이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얘가 구문이라기보다. 그래서 키워드고 채점 포인트는 얘지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자병신이랑 얘가 키워드이고
이거를 채점자는 찾을 텐데, 채점의 포인트가 일로 가면 안 돼요. 여기가 그럼 그림이 들어가야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세 줄짜리에서 그림을 그리시던가, 아니면 키워드가 일로 가시고, 이런 내용들은 다 텍스트 설명. 그래서 합의 형태, 담합 주체라는 거 굳이 목차로 구분하기보다는 설명이라고 쓰고 이런 내용들을 칸이 되는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싶었으면 얘를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잡고 일로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리고 얘를 그룹핑 해야죠.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어쨌든 그룹핑을 해야죠. 뭐, 단일, 뭐, 그쵸? 다대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그룹핑을 해야죠. 인공지능 기반이니까.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3단락 쓴 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쓰는데 11분이라는 얘기는 지금 필속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물어보지 않은 특징을 여기다 많이 쓰기보단 여기 내용을 늘리는 데 치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쓰는 것보다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목차 정도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일단 페이지 분량으로도 근데 키워드가 좀 부족해요. 6점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6점 주기 조금 모호한데 많이 이런 마음들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쓰시는 양을 쓰고 이제 키워드가 좀 부족하면 고민할 거예요. 채점자가. 5점 줘야 되나 6점 줘야 되나. 왜냐하면 채점자는 1점 단위로밖에 점수를 못 줘요. 5점 줄 거냐, 6점 줄 거냐, 7점 줄 거냐, 8점 줄 거냐, 4점 줄 거냐, 3점 줄 거냐. 점수를 그렇게 주고 3명의 평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으로 5.7이니 8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근데 애매한데 남들은 더 잘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5점 받는 거예요. 그래도 네, 처음 쓰신 것 치고 잘하셨어요. 16점 정도 받으실 것 같고 키워드 그, 최소 6줄 씁니다. 키워드가 부족하면 이걸 두 줄로 글씨 키워드가 세줄 정도라고 쓴 이유 아시죠? 네 줄 쓸 수도 있고 두 줄 쓸 수도 있어서 그래요. 또 세 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세 줄 정도만 쓰셔도 왜 이게 늘어나면 오른쪽 설명 쓸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 끓여서 세 줄 했다고 그 세 줄의 오른쪽 설명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 줄이지만 두 줄처럼 생각하고 가운데 라인부터 줄이라 생각하고 두 줄만 채워도 되고요. 가운데다가 한 줄만 채워도 돼요. 그렇죠? 그걸 꼭 설명 칸이 많이 남았다고 꼭 그 칸을 다 채워야 된다. 한 줄씩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줄이 없다 생각하세요. 거기에. 아시겠죠? 설명 부분을 앞에다 도식으로 채웠다면 오른쪽에는 줄이 보이지만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어떤 말인지. 꼭 줄만큼 채울 필요는 없어요. 도식으로 쳤어. 저 빠지지 않도록. 주의. 1교시 형은 특징의 키워드. 1교시형의 개요는 웬만하면 개요로 쓰지 마시고 바로 끝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개요로 쓰고 싶으셨으면 나 쓰지 마시고 그냥 전체 표를 두 줄과 한 줄짜리 쪽 세 줄짜리 표를 만드셔서 거기서 앞에다가는 정의, 그 밑에다가는 특징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구분감 있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게. 그럼 요 내용도 안 적어도 되고
키워드만 적었으니까. 그러면 이미 요거 빠지는 순간 시간은 이미 10분으로 줄죠. 그렇죠? 그런데 분량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 지금 굉장히 시간적인 어, 게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필속이.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ISP 9.0. 정보와 전략 계획, ISP의 정의, 조직의 전략적 식별 계획하는, 네, 그쵸. 키워드가 여기도 없죠. 환영 정목통 중에 뭐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 계획이잖아요, 계획. 접근 방법보다는 계획이 맞죠. 플랜이니까. 그쵸? 중장기 계획, 이 정도로 끝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법보다는. ISP는 방법은 아니에요. 가이드 차라리. 왜냐면 가이드가 나오니까. 그래서 개정사항 및 주요 활동. 좋아요. 개정사항은 이렇게 됐고, 음, 일단 목차가 개정사항이 목차였잖아요. 그럼 개정사항 일로 가야 돼요. 얘가 밑으로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ISP 9.0 상세 요소, 뭐, 이런 부분을 하신 다음에 요 키워드 일부랑 개정사항을 상단에 그룹핑으로 해서 빼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면 여기다 도식을 그리는 거죠. 8.0과 9.0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경, 흐름도 해놓고 8.0, 9.0 나눠서 8.0의 키워드 몇 개, 9.0의 키워드 몇 개 적어서 도식을 하나 그리고 나에다가 주요 활동 산출물이랑 개정사항을 다 여기다 넣어주시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만큼 텍스트를 쓰시면 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여기 도식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좋아요. 도식 하나 표 하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SP 9.0의 계정 흐름도 및 뭐 상세 활동 그 다음에 여기다가 ISP 9.0의 계정 흐름도 그럼 8.0, 9.0 이렇게 바뀌었어. 이 8.0이 뭐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8.0도 알고 9.0도 알고 다 아는 사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9.0에 바뀐 내용 여기서 임팩트 줬으니 산출물만 이걸 적어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특징이란 내용을 안 적어도 되겠죠. 내용 중에 일부 텍스트만 박으면 되니까. 시간을 그렇게 좀 줄이시면 좋겠고. 네, 환영 정목통을 너무 다 적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 이렇게 11줄을 쓰신 것보다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얘를 8줄 정도나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3단락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단락에 그래서 ISP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정도나. 그렇죠? 네. 9.0 이후 10.0으로 개정이 될 때는 이런 내용들 정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 지금 안 보이잖아요. 10.0엔 최소한 현 정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보면 ISP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3달러는 내 맘대로 쓰는 거라서 사실. 그래서 ISP 10.0 개정 시 제한 이렇게 해놓고 어? 이전에는 소규모 정책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됐었어. 그랬는데, 최근에 이슈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정보 시스템에서 중장기 할 때 인공지능 쪽 좀 넣어주면 어때? 이걸 도식으로, 그쵸? 재현이라고 해놓고 도식으로, 이전 9.0 대비 10.0의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런 데 항목들, 뭐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넣을 만한 재현이 뭐가 있을지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구축비 지원, 이런 거,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바우처 확대, 뭐 이런 거 적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 마음대로 적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저 정부에서, 이 사람 우연히 보고서 채택해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걸 적으시라는 건지 알겠죠? 그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더 고득점이 될 것 같아요. 3단락이 없잖아요. 분량 쓴 거에 비해서 아쉬워요.
그래도 이 정도 쓰시면 기본보단 더 받으실 거예요. 6점보단. 일단 전체적으로는 잘 쓰셨어요. 일단 점수로는 6.6점, 한 7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점. 19에서 한 20점 사이. 19에서 20점 사이. 요걸 명확하게 무조건 19에서 21, 20일 받고 싶으시면 3달러 쓰는 게 낫죠. 추가적으로 이 사람 더 알고 있어. 쓰는 게 훨씬 낫어요. 그다음에 수정하실 만한 내용은 저 도식. 일단 정의의 키워드. 정의 키워드. 그다음에 종결어. 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다음에 이단락 가의 도식으로 변경. 3, 이달락 나. 그리고 이 정도 해주시면 더 고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마지막엔 간글 쓰고 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간글을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세마네요. 세마. 샘탐 수모평. 그렇죠. 일단 딱 느끼기에 처음부터 어떤 게 느껴져요? 너무 빼곡하다. 그렇죠? 그렇죠?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아, 글씨가 너무 많네. 딱 이렇게. 일단 정의를 잘 썼는지부터 보죠. 표준 프로세스 세마의 기여, 방대한 데이터에서 지식 발견을 위해 샘플링부터 순환 바꾸는 그쵸. 정확하게 잘 적으셨어요. 그렇죠? 음.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렇게 쓰는 순간 이미 데이터가 많죠. 빅데이터, 어, 빅 이거 이제 방대한보다 빅으로만 써도 일단 글씨가 두 글자가 줄잖아요. 지식 발견 목적, 어, 그렇죠? 샘부터라는 거 뺄 것 같아요. 콤마 이거 등 5단계. 순환 반복 적어주면 좋지만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절차.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를 최대한 줄여주시면 좋고, 그것만큼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띄어쓰기를 좀 더 넓게. 그래서 키워드가 더 잘 보이도록. 근데 일단 정의 자체는 잘 쓰셨어요. 명확하게 잘 쓰셨고, 목적도 잘 맞고, 키워드도 있고, 두 개만 있지만 뭐 두 개 썼나? 뭐 여기 순환 반복도 똑같은 얘기니까, 5단계도 키워드니까. 이 사람이 5단계라는 것도 알고, 키워드도 안다는 얘기니까. 또 이것도 한글로 적을지 영어로 적을지 고민해 주세요. 영어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영어로 쓰면 시간이 더 텍스트 글씨가 많으니까 그거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특징도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텍스트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부터 쓰세요. 뎁스 들어오지 마시고 텍스트는 요거 다 요 준 다음부터 쓰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처음부터 조금 좋아. 거긴 들어와도 상관없긴 한데 거기도 굳이 보통 저 같으면 한 줄 들으면 여기다 대시하고 써요. 네. 텍스트가 여기 걸치지 않게. 저도 여기까지 써긴 했거든요.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정의나 이런 애들은 안 들어오는 게 더 깨끗해요. 들어오는 것보다. 일단 라인에 걸쳐서 들어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시제 부분이잖아. 이런 거나 좀 목차 이런 거는 딱 한 번에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끝에까지 채우는 게 좋은데, 여기부터 들어오면 텍스트도 더 많고, 굳이. 쌤탐 20평, 네, 5가지 단계. 화살표가 이거 지금 손으로 그리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쓰세요. 그렇죠? 딱 느낌이 봐도 이거 손으로 그은 거잖아요. 자 쓰시고. 이런데 빈칸, 이런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살표를 그리셨다면 여기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텍스트가. 그렇죠? 네, 절차하면 여기서 일로 뭐가 갔는지, 여기서 뭐가 갔는지, 여기서 뭐가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죠.
그리고 균형도 좀 맞게 해주시고. 저는 5단계 그리시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어서 5단계 그리고 돌렸을 것 같아요. 좀 다시, 세 개나 두 개나 한 로우에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간격이 달라질 수 있는 기술사님만 하는 건가요? 이 3개랑 2개의 간격이요? 뭐 그림이 tun계는, 삐뚤어지 차이가 벌어질 수 차이나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3개랑 요거 3개끼리의 차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가운데 그려놓고 양옆을 그려요. 방법이 자에다 표기를 하죠. 몇 번 하다 보면, 네, 자에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포인트를 색깔이나 이런 걸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잘 옮기고 이제 그리죠. 3개 그릴 거야, 2개 그릴 거야. 다. 그 연습을 통해서 자가 시커매질 거예요. 그 라인 하도 그리다 보면. 근데 그게 많아져서 나중에 그 라인이 뭔지 몰라요. 또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려놓고 저것 때문에 표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면 또 익숙해져서 그냥 되는, 뭐, 나중엔 감으로 되는데, 초반에는 좀 자기도 표기를 미리 해놓는 게 좋죠. 간격 표기 정도는. 색깔로. 그러면 금방금방 되거든요. 이것도 2대 3대 5도 간격 표기를 미리 해놔요. 보통 저 같은 경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잘. 또는 이제 이런 간격 같은 거는 지금 잘 이렇게 긋다 보면 모양이 항상 숫자 있는데 라인으로 긋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도형이 그림이 바로 배치돼 있잖아요. 그 도형에 나 몇 번째 도형이 어디 칸 기준으로 할 거야 아예 생각하고 있죠. 그럼 이제 위치가 보이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그렇게도 많이 해요. 어쨌든 자에 있는 모든 모양이나 자에다 체크한 걸로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 상세 내용인데 사실 쌤탐 수모평이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다 다 적혔으니까 그럼 단계별 상세 내용이라고 했으면 여긴 핵심 활동이고 여긴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채점을 해주기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별 핵심 활동 및 상세 설명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 핵심 활동하고 설명 이렇게 적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법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기법에 이걸 구리핑을 하고 기법이 이리로 들어오고 설명이 들어가든가. 지금 표에 키워드만 있고 아무런 설명이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산출물로 때울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문제의 채점은 사실 이 샘탐 소모평 얘이기 때문에 얘가 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얘를 그룹핑 해야겠죠.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분석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나누든가. 그쵸? 한 개, 세 개, 한 개로 나누든가. 그리고 키워드가 5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 줄 더 늘리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죠. 저 같으면 단계랑 기법을 빼고 단계를 일로 놓고 기법 중에 몇 가지 밑으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썼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여긴 구분, 분류, 여긴 단계야. 그렇죠? 여기는 그거야. 그래서 그래서 세마의 단계 및 기법 상세 설명해 놓고 여기다 단계 기법하고 여기다가 여기 그냥 텍스트가 좀 애매하긴 하겠죠. 주요 활동 기법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콤마하고 기법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내용들 좀 바꿔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교까지 11분 시간도 괜찮고 텍스트만 좀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텍스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이 없어서 그래요. 3단으로 쪼갰지만 그룹핑이 없어요. 그냥 3단으로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룹핑을 안 할 거면 그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하셨고 비교 내용도 특징과 단계로 네, 잘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굿. 네, 이 정도 쓰시면 사실 7점 받죠. 물어본 내용 다 썼잖아요. 20점. 근데 남들도 이만큼은 쓸 수 있어서 엄청나게 높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남들만큼 쓴 거.
좀 잘 쓰는 분들만큼 쓴 거. 그래서 한 20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도식에, 도식 화살표에 산출물이나, 어, 이벤트 등, 출, 추가, 이달, 헤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텍스트. 성 텍스트. 분량. 텍스트 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ITIL, 4점요. 에자일, 데브옵스, 고객 중심, 가치, 프레임워크, 네. 프레임워크보단, 네. 사례죠. 사례 모음집. 음, ITIL은 BP예요. 베스트 사례 모음집. 항상 ITIL은 그걸로 종료되는 게 좋아요. 사례 모음집. 프레임워크 아니에요. 그다음에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락과 단락에 띄어쓰기 없습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림이 개념도라고 하셨으면 여기 도식에 조금 양이 좀 적은 느낌이고 밑에 쓰려고 하신 거라면 뭐 오케이. 거기까지 좋은데 그래도 예, 구분감 있는 여기가 도식 영역이야란 영역이 없어요. 에어리얼 표시하는 라인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림만 딸랑 그려놓으면 구분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가 개념적 부분이구나라는 구분이 없어요. 큰 도식에 대한 구분 라인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구성 요소는 네, 굉장히 잘 많이 적어주셨네요. SVS랑 SVC 위주로 적어주셨네요. 이건 뭐 거버넌스 프랙티스 다 영어로 적었어요. 네, 좋아요. 플랜 다 외우셨네요. 잘하셨어요. 구성 요소 좋고요. 얘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단락을 쓰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0분 안에 충분히 작성하셨고 키워드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 키워드를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꼭 5개, 그다음에 꼭 여기 6개 외우신 거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3개, 3개 적고 간글에서 차라리 SVS가 5개고 SVC가 6개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5개고 6개인 거 다 아는데, 그쵸? 다 알아. 내가 몰라서 안 적는 거 아니고, 시간이 없잖아?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4개, 4개에서 8개 정도만. 그쵸? 8개 정도 적으면 정말 베스트거든요? 이 심화반 가서도. 근데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미국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8줄 적으면 지금 하나, 5개, 3개, 이게 8줄이잖아요, 이미. 한 페이지 끝났잖아요? 요거 빠지고 얘게 올라가면 이미 또 이만큼 빠졌으니까 시간 안에 되겠죠. 시간 어떻게 줄이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잘 하셨으니까 아쉬워서. 요 정도 쓰시고 프랙티스 개념도 음, 음, 일석이 요건 3단락의 포인트가 좀 약하네. 여기까지 더 알아까진 좋은데 일석이 하나만 적겠다고 좀 쓰기엔 조금 모호한 것 같아. 일반 서비스 실행을 차라리 여기 네모 개념도라기보단 이 사내 모음집이 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어. 그래서 SBS 프랙티스 활용
방안 해놓고 여기다 일반 실행 서비스 기술이라고 세 개 적어놓고 얘를 이렇게 쓸게. 라고 좀 그런 조금 어, 기술사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이 될 수가 있고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적은 건 알겠는데 이것만 갖고면 일서기가 몇 개나 되는데 계속 늘고 있어. 차라리 그런 내용도 있든가. 현재 몇 개 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 프랙티스는. 아니면 이런 프랙티스는 어디다 활용되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 간글도 이 프랙티스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느낌이고. 그러면 결국 일반 서비스 기술 이거 쓰겠다고 써놓은 건데 그래서 이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 그룹핑 해놓은 거를 내용은 아나? 이거 왜 썼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 어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은 대비 좀 어필이 안 돼요. 어필이 될 수 있게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필이 안 되는 걸 적는 건 아예 안 적는 이만 못해요. 시간만 날아가잖아요. 왜냐면 저희 10분 안에 뭘 써야 하는데 10분 부족한데 그렇죠? 일단 내용은 잘 하셨어요. 이 정도 쓰시면 무조건 7점. 어쨌든 3달러 썼으니까. 21점. 3달러 썼고 내용도 충분하고. 21점보다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쓰시면. 근데 그래도 분량 조절 좀 필요합니다. 분량 조절. 필요. 2달러 표에 암기한 모든 내용을 아유, 이렇게 오타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2달러에 최대 8줄 정도. 좋아요. 간글로 더 아는 내용은 키워드 아, 알고 있는 어, 길.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3달러. 3달러는 의미 있는 비교 제한 의미 있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구독 경제 좋습니다. 구독 경제와 공경제 비교 저 찍찍 그실 거면 웬만한 화이트로 기업의 자원을 통해 경제 모델 하기 위한 대화 경제 모델. 어쨌든 정의는 잘 써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비교잖아요. 비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정의도 비교, 구성도도 비교, 구성 요소도 비교, 다 비교해야 돼요. 첫 번째 정의가 비교가 아니죠. 그냥 개별로 쓰셨잖아요. 비교로 물어봤으니까 구독경제와 공익경제 정의 비교라고 목차가 가고 여긴 표로 여기다 구독경제 반으로 나눠서 구독경제, 공익경제 쓰시고 네 줄, 네 줄에다가 저 반으로 쪼갰으니까 두 줄이 네 줄 돼야 되겠죠?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달랑 나에는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의 구조 비교 및 상세 비교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뭐 텍스트 넣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가에다가 구조 비교해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나에다가 상세 비교해놓고 구독과 공유에 대한 걸과 비교가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 내용이 있어야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제는 어떤 거. 이게 비교하는 거 그런 거죠. 결제, 어? 일회성, 정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목차를 빼야겠죠. 사례도 적고. 그래서 계목특기 장단사 이런 걸 했었잖아요. 목적이 뭐야? 여기는 대여고 여기는 정기적, 사용. 이런 거, 그런 걸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런 비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페이지는 채웠지만 비교 문제인데 비교로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3점이에요, 3점. 아, 딱 보시고, 아, 이거 비교 문제인데 아무것도 없네? 페이지만 채웠네? 그렇죠? 문제를 정확하게 쓰신 게 아닌 거죠. 시간을 이만큼 들이고 아깝죠.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깝죠. 비교 문제는 정의, 도식, 표의 상세, 표성, 또, 음, 표, 이- 항목을 잘 비교해야 돼요. 예시. 또 이렇게만 쓰시면 모르실 수 있죠. 개념, 목적, 진, 기술, 장점, 사, 등. 얘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지불 방법, 대여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디지털 카르텔, 담화, 모니터링 자가학습 알고리즘, 좋아요. 행위. 어, 네. 여기는 좀 공간이 비고 여긴 너무 좀 빼곡해요. 알고리즘 등 이용을 하여 빼시고 당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띄어쓰기나 자가 넓혀서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지금 목차가 지금 템플릿이 계속 없어요. 프로세스 및 상세, 알고리즘 이런 걸 해놓고 이게 올라가야죠. 가에 이거. 이거 세 줄을 쓰지 마세요. 세 줄을 쓰면 답이 없어요. 이것까지 해봐야 네 줄인데 최소 여섯 줄은 해주시는 게 좋고 좀 여섯 줄을 하고 좀 크게 그려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음, 얘는 2단락으로 빼고 지금 4단락 뭐예요? 4단락까지 갔어요. 1교시형인데? 얘가 나로 가야 되죠. 그리고 모자병신 메신저 허브앤스포크까지 써봤네요. 예, 좋아요. 이거 알고리즘과 유형 넘어가지 않게 학습관 가격 담합 수치 이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가학습 기반 자가학습이라며요. 그러면 학습관 가격
어, 기준,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그걸로 이걸 할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하기 위한 거니까. 그 정도로 텍스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넘어가지 않도록 띄어쓰기 좀 충분히 해서 채워주세요. 비지 않게. 설명 웬만하면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정리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건 조금 정의는 좋아요. 정의는 굿. 나머지는 CX. 템플릿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2, 4, 4,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키워드도 있고 다 한데, 한 5점? 5점 정도. 이 목차 틀렸다고 이 사람을 다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상대평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목차가는 이렇게 쓰면 영원히 안 돼요는 아닌데 상대평가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썼어도 필요한 내용은 다 있으니까 점수는 나가요. 근데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점수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거고, 채점자들이 계속 이 템플릿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런, 물론 박사님들도 가끔 채점하러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은 이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사들이고 기술사들은 이 템플릿에 익숙해 있는데 쓴 사람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 사람 아직 공부 덜 했네? 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점수를 안 줘요. 아, 그러면, 근데 내용은 맞아. 나 아직 공부를 덜 했네? 그러면 욕은 안 먹는 수준으로 5점. 왜냐면 남들은 이거보단 잘 썼을 테니까, 당연히. 합격권을 넣어줄 사람들은 훨씬 잘 썼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점을 주는 거예요. 6점은 못 주겠는 거지. 왜? 그들은 합격을 받아야 되니까 6점을 줘야 되는데, 여긴 내용은 있지만,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 사람으로 느끼니까, 6점은 못 주고, 내용은 다 맞으니 5점을 주는 거죠.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냥, 아, 그래도 내용 잘 썼는데 하고 6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개인 차의 문제예요. 채점자가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아시겠죠?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 좋아요. 중심하여 하는 철학.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거 좀 너무 섞이지 않게, 가로나 숫자가 섞이지 않게. 네, 잘하셨고, 글씨를 조금만 뚱뚱하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띄어쓰기는 네, 이 정도면 키워드 다 보이니까 괜찮아요. 조금 흘려쓰긴 하시는데 글씨 크기도 그렇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있으면 개념도랑 구성요소, 개념도로 이렇게 구성요소는 온의 근전공, 경평, 다 적으셨어요? 좋아요. 섬달하게 그래서 IT의 역할 이 정도 쓰시면 베스트 답안이죠. 시간 안에 썼다 그러면 시간 어디 있어요? 시간 적어주세요. 일단 답안만 보면 네, 최소 7점짜리 답안이. 굿, 굿. 요 정도만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요거 갖고 조금 뭐라 할 수 있는 멘토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나 요 내용이 너무 똑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기본 필수반에서는 굿이에요. 심화반 가시면 그래도 이렇게는 요런 거는 좀 지양가 잘 안 쓰려고 해요. 조금 더 프로세서 같은 느낌으로 가던가 이게 분류도잖아요. 분류도는 진짜 정말 적을 거 없을 때 쓰거든요. 그리고 용어도 개념도보다는 분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용어도 중요해요. 일단 개념도란 용어는 정말 쓸 거 없을 때 쓰세요. 최대한 얘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도식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래도 없고 도저히 생각 안 나? 그러면 개념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념들한 용어보다는 웬만하면 명확하시는 게 더 좋아요. 뭐든지 다 명확한 게 좋죠. 나쁘지 않은데, 심화반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점수가 내려갈 수 있어요. 음, 어쨌든 잘하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미달라 표의 간글 정도. 뭐죠? 그다음에 상세, 설명 부분. 상세, 설명, 텍스트, 강조화. 요거 정도인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굿. ITIL. 아, 이렇게 올려주지 마세요. 다운받아서 하면 이제 서로들 어려우니까. 서비스 가치 시스템과 에자일 포함. 띄어쓰기가 너무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너무 없어요. 가치라는 용어도 있고, 에자일도 있고, 키워드가 없진 않은데, 너무. SVS나 SVC가 웬만하면 키워드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4차원 모델이라도. BP로 끝낸 것까진 좋은데, 지금 되게 부족하고. 구성도와 구성 요소론 정파 조과로, 구성 요소는 좀, 그래서. 오른쪽 텍스트는 요런 거 좀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과라는 거 하나 정도밖에 뺄 내용이 없겠네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답안이 지저분하잖아요. 똥을 안 닦으셔서 그래요. 그렇죠? 펜똥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펜똥을 안 닦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분은 펜똥만 열심히 닦으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좀 줄여주시고. 잘하셨는데, 그래서 얼마큼 걸리는 거예요? 시간. 첫 번째. 숙제는 이미지로 올려주세요. 바로 확인. 음, 시간 기록. 점수는, 네. 이 정도 쓰시면 이것도 베스트 답안이죠. 이거 지금 도식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도식. 왼쪽으로 치우. 일단은 66677. 잘하셨고, 정의. 정. 키워드, 줄, SBS, SVC.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본 텍스트 좀 줄여주시고요. 네, 일단